번째 시험 치느라고 이제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지나갔고 이제 남은 시험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 내 졸업했고 지리교육과 역사교육을 같이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 고대에서 계속 마무리했고 잠깐 평가원에도 있었고 이제 자사고 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S&T와 시대인지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대치, 목동 모든 곳을 통틀어서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둘 다 전공하고 가르치는 건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석사, 박사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역사로 전공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경기고는 이제 통합사회만 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사회만 하는지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이제 뭐 많이 푸는 문제집들 웬만한 거 다 제가 집필을 했었고 뭐 대성 모의고사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통합사회 자체를 이제 자녀분들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경기고등학교 자체가 사실은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쉬운 시험은 아닌데 이제 일단 교과서 기본 문제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깔아주고 가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의 쉬운 기본 문제는 일단 다 빼고 갔다고 보시면 되고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대치동에서 좀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기본 문제 자체가 없이 이제 주는 점수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등급이 80점대 후반을 예상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사실 학교에서 맨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뭐 80점대 후반 정도로 이제 1등급을 맞추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이제 저 정도 점수가 나오면 사실 대치동에서 제일 높은 1등급 컷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한 그래도 90점대 한 초중반 한 94점 정도까지가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시험을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제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풀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년도 기출이나 전전년도 기출을 봤을 때 딱 그 평균 점수 아니 그 1등급 커트라인 때 나오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거의 정확한데 그 학생들이 이번에 한 2개 정도씩을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학교에서는 일단 뭐 좀 어렵게 낸다라고 해가지고 80점대 후반, 90점대 초반에 겨냥하고 낸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한 90점대 한 중반 93.4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의 특징을 보시면 24개 문항에 24개 자료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문제가 쉽지 않았고 문제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주는 문제라기보다 탐구형 아니면 추론형 그래프 해석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명한 1등급, 2등급, 3등급 구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점수대가 좀 약간 분포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등급 점수, 2등급 점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동점자들이 별로 없으면서 문제가 분명 쉽기는 쉬운데 또 문제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정말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점수대가 잘 등급대가 구분되어서 기말고사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자체 프린트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고 같은 경우는 통합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자체 프린트가 있는데 이제 그 자체 프린트가 사실 교과서 수준을 좀 벗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 교과서를 벗어난다는 게 교육과정 자체를 벗어난다기보다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사회문화, 뭐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그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사회탐구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3학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출제를 하시다 보니 아마 학교 프린트 자체를 꼼꼼하게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가장 점수를 못 받은 경우의 학생들이 보면은 중학교 때처럼 사회를 단순히 암기만 하고 갖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암기만 하다 보면 얘들은 1대1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암기만 했던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한 3등급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가 없는 시험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정성이 가득한 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20개, 30개 문제를 내다 보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전년도 기출을 피해 가야 되다 보니까 좀 한 절반 정도는 주는 문제를 넣어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가는데 그렇게 주는 문제를 많이 넣다 보면은 약간 이번에 휘문고가 그랬는데 만점자가 33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90점 넘는 학생들이 128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자퇴를 방지해야 돼요. 그 학교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자퇴하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정원이 애당초 미달이었는데 여기서 자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좌절해 있는 학생들이 좀 끌어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만점자가 40명 가까이 나오면 사실 변별이 불가능한 시험이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단대부고는 평균 1등급 컷이 학교 공식적으로 85점으로 나왔어요. 단대부고는 문제가 또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단대처럼 정성이 가득해요.
이제 뭐 공립학교의 특성인 것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쉬어가는 문제 없이 어쨌거나 내시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기본 점수가 없어서 약간 좀 편차가 클 수 있는 거고, 상위권에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이제 문제풀이의 시간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세계지리 파트가 특히나 이제 항상 경기고가 어려운데, 왜냐면 사실은 이제 임용을 칠 때 지리 파트를 따로 뽑고 윤리 파트를 따로 뽑고 역사 파트를 따로 뽑거든요. 근데 이제 지리 선생님들이 항상 뽑히다 보니까 나름 이제 전공자들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시험에 반영되는데, 세계지리 문제가 이제 고3 수준에 넘어서서 약간 수능 수준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또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고3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지리 파트는 약간 지구과학과 섞여 있기 때문에 경기고 고3 지리가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 문제가 1학년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국어보다 긴 제시문이 나와요. 제시문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은 문제를 읽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읽다가 독해도 해야 되고 자료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프도 읽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그 직전 보강을 해줬던 건데, 사실 그래프,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면은 지도를 낼 때 가장 큰 문제가 흑백으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어렵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 그래프 문제를 제가 3개를 주면서 그냥 외우라고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 이거는 예측을 했는 게 아니고 얻어 걸린 거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랑 학교쌤이 생각하시는 파트가 똑같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뭐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찍어서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공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교과서에서 시험 출제를 할 때, 그리고 학교 교사로서 시험 출제를 해보다 보면은 이건 100% 분명히 그게 항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프가 흑백으로 복사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캡펜의 전 세계 지도를 어떻게 바꿀까 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학교쌤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학생들은 이제 좀 이게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걸렸을 거고 어렵게 풀 수 있는데, 그치만 이제 이거를 풀어서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고에서는 이걸 몇 분 만에 풀어서 맞추냐,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도 찍어서 맞춘 거예요. 제가 절대 뭐 적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줬었거든요. 그냥 줬었는데 똑같은 지역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5년 전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근데 15년 전에 가져왔던 게, 그 당시에는 학교 교사들한테 모의고사에서 한글 파일을 다 줬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지 않으시면은 이걸 그대로 적중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돌려 쓰시는 문항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학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했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렸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학생들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선생님 저거 어디서 보고 냈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영업 비밀이니까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근데 전공자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저 정도로 예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고,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학교 보충 프린트도 없는 부분인데, 교과서에 딱 한 줄이 있거든요. 기후 인자라는 것이 기후 요인이 기후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가장 흔한 지역이 이제 뭐 적도 부근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좀 풀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학생들이 어렵게 풀었대요. 어렵게 풀었는데 이제 왜냐면 저기서 또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둘 셋 넷 직전 보강 때 4개짜리 줬었거든요. 근데 저게 또 3개짜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학교 선생님하고 잘 통했나 봐요. 약간 이게 전공하신 분이 내시다 보니까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저렇게 갔는데, 이제 저걸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부교재에 약간 이제 저거에 대한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내셨다는 거는 본인들께서 고3에서 가르쳤던 걸 고1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 제가 긴장을 하는 건, 기말고사가 4단원이 세계지리 파트고 5단원이 한국지리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지리 한국지리 파트에서 아마 또 약간의 킬러 문항을 가지고 변별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1, 2, 3단원이 시험 범위였는데 2단원 자체는 윤리 파트거든요. 윤리는 외워서 풀 수 있어요.
응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생활과 윤리라는 게 학생들이 외울 때는 제일 짜증나 하는데 그게 외웠을 때 이제 막상 내가 응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변형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틀릴 게 없는데 지리 파트는 가르치는 게 원리를 이해하거나 하면은 문제를 수십 개 수백 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리 파트는 좀 그래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쉬어간다는 게 시험 때는 쉬어갈 수 있지만 중간에 외우기는 해야 되지만 지리 파트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 항상 경기고가 지리가 약간 좀 학생들이 귀찮게 하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학원가에는 지리 전공자가 하나도 없고 학교에서는 지리 전공자만 내시니까 이제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보면은 일단 이번에 변별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말고사는 지리 폭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항상 지리 파트에서의 킬러 문항들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주관식까지 아마 지리 파트가 나오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파트가 있는데 사회문화도 아마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 이외의 것들, 고3들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와서 수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도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첫 시간의 수행평가가 세계 지도를 싹 다 외우는 거였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외우라는 거는 언젠가 써먹을 거거든요. 그게 써먹을 때가 왔어요, 드디어. 이제 4단원 가면은 세계 지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지도도 아마 외우라고 할 거예요. 5단원이 한국 지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 지도, 한국 지도를 외웠는데 이제 그걸 쓸 이제 차례가 왔으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능 문제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면 어머님들께서 제가 푸실 수 있도록 문제를 쉽게 바꿨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1분 동안 푸실 수 있으면은 어머님들께서 대충 수능에 대한 느낌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학교 시험 자체가 이렇게 추론형 문제로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내 시간 들여서 꼭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1분 안에 이거를 풀 수 있으시면은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그렇고 뒤에 정호 선생님도 그렇고 같이 이제 경기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호 쌤도 사실 경기고 수업을 가장 많이 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공자로서 수업을 하는 게 일단 경기고 자체가 한 명이 덤비면 좀 힘든 약간 느낌이 있어요. 뭐 저희도 휘문고 뭐 140명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수업을 깔아놓은 학교들은 사실 인원수가 제일 많거든요. 경기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50명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수업을 오픈했는 학교들은 다 인원수가 제일 최다인데 가장 그렇게 된 큰 이유가 이제 전공자들끼리 이제 각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제가 봤을 때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통합사 했고 한국사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정호쌤도 마찬가지인데 각자 그냥 한 과목씩만 해서 학교 두 개를 크로스로 가르치는 게 더 약간의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휘문이랑 사실 경기를 같이 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출판사가 똑같아요. 출판사가 같은데 학교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휘문이 좀 쉽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휘문고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걸 경기고에 그대로 써먹어도 똑같아요, 교과서가. 거기에 경기고는 플러스 알파로 보충교재, 부교재에 대한 것들만 분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전공자들끼리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이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고 그럼 이번에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이제 좀 많이 붙잡혀 왔는데 12시까지 클리닉을 하고 있었거든요. 12시까지 이제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사회탐구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한테 유일하게 따라잡힐 수 있는 과목이 사회탐구예요. 영어 수학은 제가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의 성적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크게 따라잡힐 수 없거든요. 하위권이 상위권에 따라잡기가 힘든 과목이 영어 수학이에요. 근데 사탐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안 했어요. 다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하위권일수록 덕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서 뒤집힐 수 있어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많이 학생들을 암기하게끔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중간고사 때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때도 이제 앞 시간에 이제 통합사를 떼어내서 그다음 뒷 시간에는 이제 한국사로 이렇게 클리닉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제 학생들 다 암기할 때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예정이고 뭐 학생들 관리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교재 같은 것들은 이제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요일하고 일요일에 시대인재와 SNT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편하게 이제 시간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이제 뭐 정호 께서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를 하실 건데 경기고 자체가 이번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한국사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한국사가 쉬어가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어렵게 나오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두 분이서 나눠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제가 나름 뭐 고대에서 역사교육과 했고 석사 박사가
고대였거든요. 근데 역사를 전공했으면 저는 제가 제 자신이 한 1% 이내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에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경기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전공이 아니거나 약간의 이제 뭐 타 과목을 하시다가 하시던 분들이 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이게 핀트를 못 잡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이제 다들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제가 핸드폰 번호를 다 넣어놨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